여러분, 운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는 풍수학 역시 그러하며 사주학 역시 그러하며 관상학 역시 그러한 것입니다. 내 동양의 모든 학문은 내가 행한 결과대로 나타난다는 인과의 법칙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여 상학에서도 관상보다는 심상이라고 하였으며 사주학 역시도 선천운인 사주보다 후천운인 본인의 마음가짐이 훨씬 중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으며, 이 풍수학 역시 작은 무의식을 자극함으로써 의식적인 행동이 만들어지고 이 삶이 나의 삶을 만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무엇이든 바로 알아야 하겠죠. 모든 것이 이치에 맞아야 하며 원리에 타당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의 이야기로 여러분은 올바른 풍수학을 선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여러분의 삶이 변하는 큰 요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그저께 제가 여러분에게 집안의 풍수학에 관해서 알려드리면서 밥그릇은 반드시 엎어두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어느 저명한 유튜버는 밥그릇을 바로 두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선생님은 왜 엎어두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고 말이에요. 또한 어느 저명한 유튜버는 집안에 용 그림이나 호랑이 그림을 두면 좋다고 하는데, 선생님은 왜 이런 그림 절대로 집안에 두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지에 관해서 말이에요. 또 어느 저명한 유튜버는 집안 현관에 소금단지를 두면 아주 좋다고 하는데, 선생님은 왜 소금단지를 두지 마시라고 하는지 궁금하다라고 말이에요. 물론 이것 말고도 정말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이 풍수학이라는 학문이 현대의 조명을 받고 각광을 받고 있으며, 현대 거의 모든 건축가들이 이 풍수학을 집 설계에 적용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과학적으로 타당한 근거가 있기에 그러한 것이며, 한낱 미신으로 엉터리 근거 없는 자팍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도 이론적인 타당함이 있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궁금해하셨던 밥그릇을 바로 두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 풍수학에서는 이 주방을 재물운과 건강운을 담당하는 영역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 재물운과 건강운을 연결을 시켰을까요? 가족들이 건강해야 열심히 일을 할 수가 있으며, 집안에 아픈 사람이 없어야 걱정이 없으며, 가족 구성원 모두가 열심히 자기 활동을 할 수가 있기에 그러한 거예요. 여러분, 그저께 제가 장염에 걸렸었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씩은 이런 경험 있으셨죠? 밤새 토하고 밤새 한숨도 못 자고 고생했습니다. 물론 어제 하루는 아무 일도 못하고 병원에서 링거를 맞고 내내 집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제가 이러니까 집사람 역시 저를 간호하느라고 너무 힘들어서 그런지 몸살이 났더라고요. 음식 한번 잘못 먹어서 저만 고생한 것이 아니라 저희 식구들까지 모두 같이 고생을 했다는 것이죠. 물론 현대에는 약도 좋고 병원도 좋아서요, 이런 고생 며칠만 하면 끝나겠지만, 여러분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멀리 볼 것 없이 여러분 어리실 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처럼 주방에서 물이 콸콸 나오는 것도 아니고, 위생이 깨끗했던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부엌이 실내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밖에 있어서 아마 쥐들이나 벌레 같은 것들이 수도 없이 부엌에 들락거렸었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처럼 식기건조기가 있었을 리도 만무하고요. 또한 지금처럼 그릇을 넣어두는 곳이 청결했을 리는 더욱 만무하겠죠. 이런데 식기를 엎어두지 않고 바로 둔다고요. 아마 부엌에 들락거리던 쥐들이 거기에서 무슨 짓을 했을지 모를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기로 밥을 먹는다는 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런 비위생적인 것들을 우리 조상님들은 생각하지 못하셨을까요? 하여 우리 조상님들은 부엌에 식기를 바로 두는 것, 이것은 풍수학적으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그러합니다. 물론 여러분 가정이 너무도 부잣집이라서 주방에 살균을 며칠 간격으로 꾸준히 하고 있으며, 식기 건조기에 모든 그릇들을 다 넣어두고 살균을 하고 그곳에서 꺼내서 그릇을 사용한다면 당연히 이는 적용될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보통의 가정이라면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혹시 여러분들 식당에 가시면 식사를 하시고 난 후에 커피 한 잔씩들 하시죠? 거기서 컵을 바로 쌓아 두신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그렇게 두었다면 그 메뉴의 컵은 여러분들 절대로 사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래서 식당에서는 모두 컵들을 엎어두죠. 이것이 위생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주방에 식기를 두고 있는 곳 위를 한번 보십시오.
아마 먼지가 없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여 바로둔 식기를 사용을 하시려면요, 물로 한번 깨끗이 다시 씻어서 사용을 하셔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매번 이렇게 하실 수 없죠. 네, 그래서 식기는 반드시 엎어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주방이 건강운을 담당하는 영역이라고 말하는 연유이며, 이러한 작은 것들이 모이고 모이면서 여러분 가정의 재물운이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과연 유튜버들의 말은 얼마나 믿어야 할까요? 물론 이는 영역마다 다를 것입니다. 대학병원의 의사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것들 모두 믿으시는 것이 당연하겠죠. 또한 특정 분야에 특화된 전문가들이 말씀하시는 것들은 모두 믿으시는 것이 좋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곳 사주, 풍수, 관상, 성명 이런 분야는 절대로 아닙니다. 얼마 전에 전직이 작가였다는 한 유튜버가 집안의 재물운을 부르는데 빵봉지에 빵끈을 모아두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정말 황당한 이야기죠. 네, 이러한 것은 단지 여러분의 관심을 끌어서 여러분을 호도해서 돈벌이의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는 앞서 이야기 드렸던 그릇을 바로 두는 것 역시 그러하며, 소금단지를 현관에 두어라 라는 이야기 역시 그러한 것이며, 또한 방금 말씀드린 빵끈 이야기 역시 그러한 것이며, 집안의 호랑이 그림, 용 그림 역시 그러한 것입니다. 네, 이 외에도 셀 수 없을 만큼의 거짓들이 횡행하는 곳, 그곳이 이곳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올바른 학문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분들 참 많으며 거의 대부분일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분들의 이야기는 꼭 들어야 할 것이고요. 하지만 이런 분들은 나름대로 자기 분야의 전문 이력이 꼭 있습니다. 아마 어느 대학에서 그 부분에 관해서 강의를 하고 있다든가, 오랜 시간 동안 자기 분야에서 학문적인 이력을 가지고 계시다든가 하는 식으로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분들의 이야기는 들으십시오. 네, 이거 역시 여러분의 운일 수가 있습니다. 네, 올바른 학문을 올바르게 적용해서 여러분의 삶을 번영하도록 만들 수 있으니까 말이에요. 세 번째로, 풍수학은 분명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 냅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 풍수학은 절대 미신이나 어리석은 점술이 아닌 상당히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이론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물론 이는 풍수학뿐만 아니라 음양오행론을 이야기하는 모든 분야 역시 그러합니다. 저 유명한 아인슈타인이 노벨상을 받으며 자신의 학문적인 스승이 동양의 음양오행론이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한 것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은 분명 이 학문을 조금씩 적용시켜 나가시면서 변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부유한 행복한 삶이 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듯이 세상의 모든 부자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자신의 성공 비결과 우리의 학문에서 말하는 행복한 부자가 되는 길이 하나도 다르지 않음이 이를 증명하는 것이죠. 여러분, 올바른 학문을 들으세요. 그리고 원리적으로, 이치적으로, 과학적으로 맞는 그러한 이야기만 들으십시오. 네, 그리고 이를 또한 여러분의 삶에 적용을 시키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변해가는 것이며, 진정한 행복한 부자, 늘 타인들에게 존경받는, 결코 외롭지 않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게는 참 많은 메일들이 옵니다. 어느 메일에서는 수백만 원을 주고 자기 식구의 이름을 지었다느니, 또 어느 메일에서는 수백만 원을 주고 무슨 비방을 했다느니 하는 식의 누가 들어도 참 기가 막힌 사연들이 말입니다. 네, 이는 이 음양오행론이라는 이론을 정말 사악하게 사용하는 나쁜 사람들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이런 일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올바르게 보는 눈을 가지십시오. 정확한, 현명하게 판단하는 그런 눈을 가지셔야 합니다. 저는 늘 여러분 가정이 행복과 번영, 사랑만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또 그러한 길로 안내해 드리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